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딱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올해 연금이 나오는 사람인가? 아니면 몇 년을 더 버텨야 하는 사람인가? 이 질문의 답이 정리되지 않으면 마음이 먼저 흔들립니다. 그리고 마음이 흔들리면 통장도 흔들립니다. 특히 61년생부터 69년생까지 흔히 60년대생이라 불리는 분들께는 더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는 은퇴가 남의 이야기 같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내일이 은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겁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불안을 줄이기 위한 정리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기초연금은 또 언제부터 가능한지, 그리고 무엇을 언제 준비해야 손해가 없는지가 머릿속에서 하나의 지도처럼 정리될 겁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달라졌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은 나중에 신청해도 그동안 못 받은 돈이 다 따라온다라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그 달은 그냥 비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은 귀에 딱 걸리도록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은퇴라는 건 참 묘합니다. 일을 할 때는 하루가 모자랍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에 들어오고 쉬는 날은 또 쉬는 날대로 밀린 집안일과 가족 행사가 있고 몸이 아파도 참고 일하는 날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간이 생깁니다. 시간이 생기면 처음에는 좋습니다. 잠도 좀 더 자고 한가했던 평일 낮에 밖에도 나가보고 미뤄둔 취미도 다시 꺼내봅니다. 그런데 시간이 생기면서 동시에 생기는 게 있습니다. 계산이 시작됩니다. 월급이 끊기면 매달 들어오던 일정한 돈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나가는 돈은 그대로입니다. 관리비, 전기요금, 통신요금, 병원비, 약값, 보험료, 경조사비. 줄일 수 있는 지출도 있지만 줄이기 어려운 지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의 현실은 돈을 덜 쓰면 되지라는 말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에게 연락이 가고 동창 모임도 잡히고 가까운 지인들과 한잔하는 자리도 생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연금입니다. 누구는 국민연금이 이만큼 나온다더라, 누구는 기초연금을 받는다더라, 누구는 둘 다 받는다더라.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더 무거워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이야기는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도 받을 수는 있는 건지, 언제부터인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 그래서 오늘은 연금 이야기로 머리가 지끈지끈한 분들을 위해 딱 필요한 것만 순서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내가 일하는 동안 보험료를 내고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이 어려워질 때 매달 받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 가지입니다. 예전처럼 만 60이 되면 바로 나온다가 아닙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지급 개시 연령이 단계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 누구는 60에 받았다더라라는 말이 지금 내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혼란의 시작입니다. 61년생부터 69년생을 기준으로 아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61년생부터 64년생까지는 만 63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5년생부터 68년생까지는 만 64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69년생은 만 65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뼈대입니다. 이 뼈대만 정확히 머리에 넣으면 나머지 이야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런데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63이랑 64이 뭐가 그렇게 큰 차이냐? 1년 아니냐? 맞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1년입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의 1년은 속도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일을 할 때 1년은 또 한 해가 갔네 정도로 지나가지만 소득이 없는 1년은 이번 달도 버텼다가 12번 반복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차이는 단순한 나이 차이가 아니라 소득 공백의 길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는 60 전후로 일을 정리하려고 했다는 분들은 국민연금이 시작될 때까지의 기간을 어떻게 메울지 미리 계산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계산이 되어 있으면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반대로 이 계산이 안 되어 있으면 작은 지출 하나에도 불안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많은 경우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들어오는 돈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신청과 확인이 필요한 단계들이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시점이 되었는지, 가입기간과 요건은 충족되는지, 어떤 형태로 받는 것이 내게 유리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의 시작 나이를 먼저 잡아드리고 뒤에서 선택지까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같은 게 아닙니다. 둘 다 이름에 연금이 들어가고 둘 다 매달 받을 수 있는 돈이라서 비슷해 보이지만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보험에 가깝습니다. 내가 낸 보험료를 기반으로 합니다. 가입기간과 납부 수준이 중요합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복지에 가깝습니다. 나라가 세금으로 지원합니다. 소득과 재산을 따져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쉽게 말하면 국민연금은 내가 준비한 몫에 가깝고 기초연금은 사회가 함께 보태주는 몫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핵심이 나옵니다. 기초연금의 기준은 만 65입니다. 국민연금처럼 출생연도별로 63, 64, 65이 갈리는 게 아니라 기초연금은 만 65이 되어야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국민연금은 나오기 시작했는데 기초연금은 아직인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내가 뭔가 놓쳤나가 아니라 제도가 원래 그렇게 설계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만 65이 된 분들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동시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 기준을 통과해야 하니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숫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에는 선정기준액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월 소득인 정액이 247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월 395만 2천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실 단어가 있습니다.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 정액입니다. 이 말이 어려워서 많은 분들이 그냥 넘기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말이기도 합니다. 소득인 정액은 월급만 뜻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금융자산, 차량 같은 것들을 일정 방식으로 환산해서 더합니다. 부채는 일부 차감될 수 있고 근로소득은 일부 공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월급은 많지 않은데 집값이 높거나 금융자산이 많아서 기준을 넘는 분이 있습니다. 반대로 월급이 조금 있어도 공제 덕분에 가능해지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월급이 없으니 무조건 되겠지. 혹은 나는 월급이 있으니 무조건 안 되겠지 이렇게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기초연금은 단정이 아니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현실적인 질문이 나오죠. 확인은 어디서 하느냐? 가장 빠른 길은 주민센터 상담입니다. 주민센터에는 기초연금 담당자가 있습니다. 복잡한 계산을 혼자서 하느라 머리를 싸매기보다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내 상황이 어떻게 잡히는지 확인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온라인이 익숙하신 분들은 복지로에서도 신청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은 찾아가는 서비스 같은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제도는 제도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겁니다. 이제 네 번째, 시청 시간을 잡는 포인트이면서 동시에 여러분의 돈을 지키는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 타이밍입니다.
특히 기초연금에서 신청 타이밍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있다가 신청하지. 어차피 내가 받을 돈이면 나중에 신청해도 그동안 못 받은 돈을 다 주겠지. 그런데 이 생각 때문에 몇 달이 비어버릴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이 늦어지면 지급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방법은 하나입니다. 내 생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한 달 전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면 실제로 가장 흔한 손해가 여기서 나기 때문입니다. 바빠서, 귀찮아서, 몸이 안 좋아서 어차피 나중에 이렇게 미루다가 신청이 늦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 달은 못 받는다라는 말을. 그때의 허탈함은 정말 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의 행동 요령은 단순합니다. 달력에 생일을 표시하라. 그리고 생일이 있는 달이 다가오기 한 달 전에 준비하라. 이 두 가지만 해도 많은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작년에 신청했다가 탈락했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특히 몇천 원, 몇만 원 차이로 탈락한 분들. 이런 분들이 쉽게 포기합니다. 작년에 안 됐으니 올해도 안 되겠지. 그런데 선정 기준액은 매년 조정될 수 있습니다. 기준이 바뀌면 결과도 바뀝니다. 게다가 내 상황도 바뀔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줄었거나 금융 자산이 변했거나 부채가 늘었거나 가구 형태가 바뀌었거나 그러니 작년에 탈락했다고 해서 올해도 무조건 탈락이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다시 확인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연금은 확인하는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짐작하는 사람에게 불리합니다. 자, 이제 소득 인정액에서 자주 걸리는 부분을 조금 더 생활 언어로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아직도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만 65이 되었는데도 일하는 분들이 있죠. 이분들은 나는 근로소득이 있으니 기초연금은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근로소득에는 공제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가능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째, 금융재산이 있습니다. 통장에 돈이 많으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공제되는 구간이 있고 부채가 있으면 일부 차감이 됩니다. 셋째, 차량이나 회원권처럼 생활에서 잘 의식하지 않는 자산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가 차량이나 고급 회원권은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으니 애매한 분들은 반드시 상담해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또 마음이 복잡해지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혼자 계산하지 마십시오. 상담이 가장 빠릅니다. 이제 다시 국민연금으로 돌아가서 60년대생이 가장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고민을 다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받기 전까지 소득 공백이 너무 두렵다. 이 고민 때문에 조기연금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기연금은 말 그대로 정해진 나이보다 먼저 당겨받는 제도입니다. 당겨받을 수 있다는 건 분명 매력적입니다. 특히 당장 생활비가 빠듯한 분들에게는 당장 숨통이 트이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연금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대가가 있습니다.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당겨받는 만큼 평생 받는 금액이 감액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빨리 받는 대신 평생 조금 더 적게 받는다입니다. 그래서 조기연금은 선택이지 정답이 아닙니다. 어떤 분에게는 정답이 될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판단 기준은 아주 현실적인 질문들입니다. 나는 지금 당장 생활이 무너질 만큼 힘든가? 다른 소득원은 없는가? 배우자 소득은 있는가? 지출을 줄일 여지는 있는가? 건강 상태는 어떤가? 큰 병원비가 예상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조기연금도 사람마다 결론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연기연금이라는 선택도 있습니다. 연기연금은 나중에 받겠다는 선택입니다. 정해진 시점보다 늦게 받는 대신 연금액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이 선택은 여유가 있는 분들 혹은 아직 소득 활동이 가능해서
당장 연금이 필요하지 않은 분들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기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늦추는 동안 생활비를 어디서 충당할지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장점이 분명한 제도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받는 시점을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한 번쯤 검토해 볼 만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이런 목소리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아, 결국 계산이구나. 결국 계획이구나. 맞습니다. 연금은 단순히 나라에서 주는 돈이 아니라 내 인생의 현금 흐름을 설계하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복잡한 공식 대신 딱 4가지 행동 지침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내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국민연금 시작 나이를 확정한다. 61년생부터 64년생은 만 63, 65년생부터 68년생은 만 64, 69년생은 만 65. 이걸 내 노트에 적어 두십시오. 둘째, 기초연금은 만 65부터라는 기준을 뇌에 박아 두십시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출발선이 다릅니다. 셋째, 기초연금은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 정액이라는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월급만이 아니라 재산과 금융자산, 차량 등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넷째, 기초연금은 신청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생일 한 달 전부터 준비하고 달력에 표시해 두십시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보태자면 확인할 용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 상담을 어려워합니다. 괜히 민망하고, 괜히 복잡하고, 괜히 서류가 많을 것 같고, 괜히 내가 뭘 잘못해온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담은 혼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 권리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인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놓친 게 있다면 어떻게 보완할지, 그걸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연금은 결국 정보 싸움이기도 합니다. 누가 더 똑똑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확인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60년대생을 생각하면 저는 늘 이런 표현이 떠오릅니다. 위로는 부모님의 마지막을 책임져야 했고 아래로는 자녀의 출발을 끝까지 걱정해야 했던 세대. 그래서 낀 세대, 샌드위치 세대라고도 불립니다. 이런 세대에게 연금은 보너스가 아니라 삶의 바닥을 지켜주는 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돈이 아니라 내가 버틸 수 있게 해주는 마지막 방파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나고 여러분이 딱 하나만 하신다면 그건 이겁니다. 달력을 꺼내서 내 생일을 표시하십시오. 그리고 내 출생 연도에 맞는 국민연금 시작 시점을 적어 두십시오. 기초연금은 만 65, 생일 한 달 전부터 준비한다. 이 문장을 함께 적어 두십시오. 그 다음은 주민센터 상담이든 온라인 신청이든 내게 편한 방식으로 확인을 시작하십시오. 막연한 불안은 사람을 지치게 하지만 확인된 계획은 사람을 편안하게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득인 정액에서 실제로 자주 걸리는 항목들을 생활 사례로 더 풀어드리고 조기연금과 연기연금을 결정할 때 후회가 줄어드는 질문 목록을 라디오 상담 코너처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한 문장입니다. 연금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준비하는 사람에게 먼저 정리된다는 것. 여러분의 노후는 불안이 아니라 계획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1번, 더 필요하시다면 2번 댓글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